안녕하십니까. 부동산파의 치기푸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포 대형 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은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현대프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프라임은 제가 금년 초에도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또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이동 현대프라임은 준공한 지 24년차 구축이지만 15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또한 전철 2호선 강변역 초역세권이고요. 주변에 우수하고 풍부한 초,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강남, 광화문, 잠실 등 주요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 등 최상의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구의 차양, 재정비 사업 등 주변 개발에 따른 호재도 많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난 8월과 9월에는 모든 평형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시세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DMC 파크뷰 자이에 대한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이동 현대프라임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전철 2호선 강변역이고요. 구이동 현대프라임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변역 초역세권이고요. 한강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은 물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또한 주변에 이렇게 초,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광화문, 잠실 등 도심 업무지구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최상급의 입지입니다. 다음은 구이동 현대프라임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공 연월은 지난 97년 3월입니다. 따라서 현재 24년차 구축이고요. 단지 규모는 총 15개동 1592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층수는 24층에서 30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4평에서 66평까지 5개 평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용적률은 398%, 건폐율은 22%,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1.3대입니다. 난방은 중앙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복도식과 계단식 혼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사는 현대건설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이동 현대프라임 평형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24평은 300세대, 25평은 354세대, 그리고 31평은 가장 많은 542세대이고요. 46평은 168세대, 66평은 228세대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1592세대의 대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은 24평은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 그리고 25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31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 그리고 46평은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66평은 침실 5개와 화장실 3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네요. 현관 구조를 보면 20평대는 복도식, 그리고 나머지 평형은 모두 계단식으로 이루어졌고요. 대략적인 월 관리비를 보면은 20평대는 17만원, 31평은 25만원, 그리고 46평은 37만원, 66평은 54만원 정도의 월 관리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한번 보실까요? 24평은 133만원, 25평은 116만원, 그리고 31평은 229만원, 46평은 324만원, 마지막으로 66평은 362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보시면은 20평대와 30평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46평은 49만원, 66평은 77만원 정도의 종부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이동 현대프라임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용면적 59제곱미터입니다. 24평과 25평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654세대입니다. 금년 들어오면서 지난 2월에 10억 클럽에 가입을 했고 지난 8월에는 11억 1500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1억 3천만원 내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약 2억 3천만원이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세 가격은 6억 7천만원 정도인데 물량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다음은 31평입니다. 543세대이고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13억, 14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고 있고 지난 8월에는 14억 4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5억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2억 8천만원이 상승하는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을 보면 8억 5천만원 수준에서 그렇게 형성되고 있네요. 46평은 168세대로 세대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네요. 하지만 현재 호가는 19억 원 정도로 아주 높게 나와 있고요.
전세 물량은 잠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228세대로 단지에서 가장 큰 평형인 66평입니다. 세대세도 적은 편이고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거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얼마 전 9월 12일에 20억 9천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호가도 최고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전세 물량은 보이지 않네요. 지금까지 구이동 현대프라임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 및 코로나 사태 등으로 거래가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나타냈지만은 6월부터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8월과 9월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평형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 등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구이동 현대프라임 주변 단지들과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20평대인데요. 구이동 현대프라임 25평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광장동 극동아파트 2차 28평입니다. 얼마 전 9월 15일에 14억 3천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호가도 14억 5천만원 내외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은 약 3억 원 이후로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20평대가 3억 원씩이나 상승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다음은 구이동 현대 7차 28평 보시겠습니다. 금년 6월에 8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현재 호가도 8억 9천만 원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광장동 현대 5단지 28평입니다. 지난 7월에 13억대로 상승을 했고 9월에는 14억 1천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약 3억 8천만 원이 오르는 대단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1년 동안에 약 38%의 상승률인데 이 정도면은 정말 로켓포를 쏘아올린 것 같네요. 다음은 30평대입니다. 구이동 현대프라임 31평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구이동 현대 2단지 31평입니다. 작년 12월에 14억 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했고 현재까지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호가는 14억 5천만 원 내외로 아주 강하게 올라와 있네요. 광장동 극동 2차 31평 보실까요? 금년 들어오면서 3월에 13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지난 8월에는 15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가도 16억 정도로 높게 나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2억 5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광장동 현대 5단지 31평입니다. 지난 6월에 15억 500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호가도 17억 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3억 원 이상이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구이동 현대프라임 주변 단지들의 지난 1년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비교한 모든 단지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거래와 가격이 다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부터는 모든 단지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신고가인데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대부분 단지들이 일제히 최고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으로 거래가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구이동 현대프라임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25평인데요.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투베이 구조로 이쪽에 발코니가 이렇게 배치가 됐고 네모 반듯한 20평대의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른쪽에 31평입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각 침실마다 이렇게 발코니가 배치되어 있어서 환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이쪽에 발코니 부분을 확장하면 거실과 침실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평입니다.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포베이 구조로 아주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배치도이고요. 이쪽에도 발코니가 이렇게 있어서 통풍도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66평입니다. 침실 5개와 화장실 3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네요. 66평도 46평과 마찬가지로 포베이 구조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거실도 아주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됐고 이쪽에 발코니를 확장하면 거실과 침실을 아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면도를 봤을 때 아주 오래된 구축이지만은 반듯하고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이동 현대프라임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난 97년 3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24년차 구축이고요.
단지 규모는 총 15개 동 1592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세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은 2호선 강변역 초역세권이고요. 동서울터미널이 인접해 있어서 광역교통망도 이용이 편리한 그런 단지이고요. 또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천호대로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군인데요. 단지 주변에 구남초등학교, 광진중, 광남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섯 번째는 강남, 광화문, 잠실 등 도심 머무지구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입지이고요. 여섯 번째는 테크노마트 등 대형 쇼핑몰, 병원, 학원, 문화시설 등 주변 생활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강 조망권은 물론이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가 평지로 이루어진 것도 현대프라임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구의 자양, 재정비 사업 등 주변 개발에 따른 호재와 시너지가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동 현대프라임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의동 현대프라임은 준공한 지 24년차 구축이지만은 15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또한 전철 2호선 강변역 초역세권이고요. 강남, 광화문, 잠실 등 도시 머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 등 최상급의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모든 평형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예전처럼 아주 큰 폭의 상승세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현대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꾸준한 우상향 곡선이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교통도 아주 좋고 한강변 위치 등 최상급의 입지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그리고 구의 자양 재정비 사업 등 주변 개발에 따른 호재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세는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소폭의 등락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관망하는 것도 투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성급한 결정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DMC 파크뷰 차이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